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왔네요. 이런 시기가 되면 좀 따뜻한 얘기, 정겨운 얘기 나누면서 이제 지나간 한 해를 회상하고 덕담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가 좀 삭막해요. 주고받은 얘기들을 봐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입지를 대변하는 얘기만 아주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된 말로 개거품을 문다 얘기하는데, 개거품을 물고 자기 입장만 한번 생각했던 거 바꾸지 않고 합리적인 이런 의사의 교환 과정 없이 그것까지 주장하는 일이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했어요. 악다구니 쓰는 사회. 네. 지난번에 영상에 올라온 것도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악 쓰는 사회, 자신만의 잣대로 정보의 낙인을 찍고 진실도 만들어가고, 이른바 악을 쓰면 에코챔버가, 자기 진영에 있는 에코챔버는 막 울리고 왕왕왕 울리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 현상,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는 노무현 때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은 이런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가 돼서 이제 이 연말 2022년 12월을 이제 초입에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왜 서남열과 김철우는 유튜브를 하느냐. 세간에서는 유튜브 하면은 뭐 영향력자가 된다더라, 또 뭐 심지어 광고 수입이 많다더라 하는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자리 점검을 해보고, 왜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하느냐. 또 인기가 많은 뭐 요리나 인테리어나 건강이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군사 강의하고 비슷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국방 안보 또 외교 이런 거를 아우르면서 국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진단해보고 평가해보고, 우리의 포지셔닝, 앞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의 말씀하시기를 광고 수입이 좀 있으면 좋지 않느냐, 혹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뭐 이렇게 가끔 광고가 뜰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수익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소위 애드센스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청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광고를 그냥 내보내는 것일 뿐 우리하고 하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고 누적 시청 시간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일정 부분 우리 보상해 주는 건 맞지만, 지금은 뭐 10원짜리 한 장 우리가 이 버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고 시청 시간 수의 누적이 이제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 광고 수익 중에 일부를 유튜브 제작하는 크리에이터한테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그 수준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완전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서로 이제 동의하는 어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작지만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고, 이게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든가 악 쓰는 거, 악다구가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고 악다구 없는 사회. 악다구 없는 사회를 진행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관계나 진실이 비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말은 하면서도 또 정치적 진영 논리와 프리즘, 뭐 선글라스가 안 어울리는 분이 억지로 선글라스 쓰고 막 헐벗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프리즘이 아니고, 우리 시국 TV가 지향하는 바는 뭔가 품격 있는 정론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극적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가 바라고 원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새롭게 데이터나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시국 아카데미라고 딱 하셨는데 시쿠다마데 그런 것도 해서 좀 일단 일정 수준까지 인기가 올라야 평가도 하는 거지. 평가만 얘기해가지고 계속 어느 뭐 유명 그 전문가가 하는 유튜브는 몇 년을 해도 뭐 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 6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입니다만은 구독자 수가 이제 5천 명을 넘겼어요. 그걸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구나. 물론 이렇게 히트 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다 시청을 안 하시는 건 맞지만 일단 이 관심을 표명하는 증거가 구독자이거든. 구독을 그렇죠. 누르냐, 버튼 누르냐 안 누르냐거든요. 그런데 벌써 5천 명 넘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이게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반성하듯이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 수정도 하고 또 궤도 다시 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국 TV가 국방안보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그 브랜드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사람끼리 맨날 나와서 아이고 좀 예쁜 젊은 사람 여성 등장시켜가지고 좀 흥행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되냐 아닌가 이런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무언가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자발적인 그 좋아요가 또 구독이 나오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 거의 조회수로는 쇼츠 포함해서 400만 명이 넘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존 언론이나 대형 미디어가 그 다루기 어려운 그렇게 아젠다 세팅이나 프레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담담한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매주 한 번씩을 여기 나와서 여러 편을 한꺼번에 이제 녹화하고 또 편집하고 갈무리해서 이제 탑재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취미생활 수준에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 이게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나름대로 그 열정을 굉장히 투입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초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이 지어가는 봄의 끝 무렵에서 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하자. 나누자. 차 마시고 그냥 서로 얘기 나누고 마치지 않고 기록이 남고 또 이걸 보면서 공감하는 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되는 메시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자. 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으고 이 자리에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격정을 토로하는 그 치맥을 하면서 하는 거는 그 조용필의 노래처럼 허공 속에 사라지잖아요. 허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통해서 그 과거에 이제 그 인터넷 포탈이 그 제2의 언론사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던 시대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1, 2년새 증가한 나라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깨알 같은 글씨를 통해서 논리의 뭐 어떤 논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영상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때 우리가 왜 시국 TV로 이름을 정했죠? 시원한 국방 이야기 너무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갑자기 국방부 방패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난리치고 하는 이 와중에서 또 선거가 막 이렇게 막 폭풍적이니까 아프지 답답하게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걸 뻥 뚫어주자. 물론 그 뭐 김종대 뻥 뚫린 TV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시원한 국방의 이야기를 눈높이를 좀 국민의 일반의 눈높이에 맞게끔 알기 쉽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인데 다른 매체들이 말이야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군대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 뭐 너무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진정성 있는 매체가 상당히 억울한 그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면이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시국 TV가 시끌국방도 커버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소재들을 또 우리가 다루고 그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 배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시사적인 문제를 국방 시각에서 해설하는 시사국방의 의미도 담았고요. 그래서 뭐 시원국방, 시끌국방, 시사국방 이런 걸 포괄하되 하여튼 국방의 프레임을 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국방이라기보다는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안보 문제를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섞어 쓰기, 뭐 섞어 쏘기, 미사일 뭐 폭죽처럼 쏘는 시대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져서 국방의 가치를 주식시장 등락에 또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올바르게 알리려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무기 매니아나 이런 국방이 깊숙한 그런 얘기들, K2 전차가 왜 폴란드가 인기가 있는가, 뭐 이런 걸 깊숙이 다뤄지기를 원하는데 너무 일반적인 개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반성 아닌 반성도 해보는데 내용이 깊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어떤 대중적인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아주 특수하고 아주 깊숙한 내용의 데이터수가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 방송하는 우리 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조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중간에 가끔씩 섞어서 우리 개인에 관한 얘기 또 과거 캐리어 얘기도 조금씩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놓고 이게 무슨 자랑질이라고 나는 이리 살았노라 하고서 이제 캐리어를 쭉 나열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친밀감 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철우 박사님은 공군 출신이시죠. 공군. 에어포스. 공군 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엘리트의 길을 걸으시고 공군과 국군 부대에서 길게 근무하시다가 나중에는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하는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특별히 아주 그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셔가지고 이제 군사 문제, 국방 문제에 관한 이제 언론 관계에 특히 밝으시고 언론학 박사로서 그래서 이제 그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 어떤 국방 정책이 이 여론에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연 한국에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즘 겨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질병들 말해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게 다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소통이 참 중요하다. 피도 돌아야 되고 강원도발 그 신형 그 위기 때도 뭐 그 돈맥경화, 돈이 돌지 않아서 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 신뢰와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명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유재석이면 뭐가 나를 설명하겠습니까? 적어도 국방안보분야의 조선일보의 유영원이면 왜 나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후발 주자로서 또 이런 전문성은 있으나 이것을 가슴팍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그 서남열 박사님은 저희같이 공군 출신은 아니고 육군 출신이고 지금 요즘 한참 잘 나간다는 육사 40기 출신으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우스운 성적 아니죠. 우수한 성적으로 우습습. 성적을 졸업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박사학위를 밀라노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이태리 수업도 이렇게 잘 닦으시고 나중에는 그 정도변과 물론 그 나중에 뭐 사관학교 교수도 섬사관학 교수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유명하게 이태리를 많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태리 국방무관 지내셨던 서남열 박사를 모르는 분 없어요. 저도 그때 명성을 듣고 많이 알았는데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위기관리 분야에서 6개월이나 1년짜리가 아니고 장장 4년 6개월간에 진짜 새벽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그 역정에서 돼서 약간 이게 굽었어요. 그래서 왜 굽었냐 했더니까 너무 거기서 국가 컨트롤 타워에서 너무 헌신해가지고 이 목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 상위 용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직무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역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색스폰 연주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못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뭐 선배님 오셔가지고 서남열 박사는 그런 노래도 잘해, 뭐도 잘해, 뭐도 잘해. 못하는 게 뭐냐. 거기에다가 유튜브 영상 편집까지 다 한대, 혼자. 그래서 대단한 그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위례 이쪽 지역은 말이죠. 이 군사 도시였어요, 여기가. 저 거여등서부터 특전사, 뭐 종행교, 뭐 그다음에 여기 남성대 체육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장까지 있었던 시기에 이게 국민에게 헌납한 시기에 여기에 이제 우리 시국 TV가 있고 옆에는 밀리토피아라는 군 관련 시설도 이제 이렇게 복지 시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서남열과 김철우가 이런 그 국민과의 소통을 유튜브로 하면서 조금씩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12월에 이런 그 2022년도 끝자락에서 상당히 우리 스스로 하는 되새김질이지만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과거에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국제정책을 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 정책 실무를 상당 기간 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몇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초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그 시절이 지금 내 삶 속에서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기간 아닌가. 가장 경무였지만 그래도 가슴에 남는 내 캐리어 중에 아주 보석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국가 수준에서 모든 분야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모니터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저한테는 아주 정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그 시절에 배우고 듣고 익히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국방 정책들 그리고 정책 수준에서 전략 차원에서 커멘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 박사님은 이제 학자로서 군인으로서 이제 두 개의 삶을 같이 이렇게 조합하면서 연구기관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또 글도 쓰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뭐 그리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캐리를 통해서 했던 거는 어느 분야였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미사일 쏘면은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 이렇게 하고 고도가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그렇게 평가하는데 쏜 미사일을 보지 말고 그 쏘라고 지시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 맞아요.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1월 18일 화성 17형 그 북한이 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고도 6,000km에 거리는 1,000km 뭐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15,000km 가면 뭐 마 22의 속도로 나간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나는 그 관심을 이게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은은 자기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으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런 그 결사 항쟁의지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시당초 왜 전쟁 억제에 실패했느냐 그런 측면도 연구하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다 다르지만은 그 하드 파워도 중요하고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우리가 스마트 파워 조세프 나이가 얘기했다는 스마트 파워 측면에서 국방 안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살아나가야 될 방향은 어딘가라는 그런 거를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 이른바 SC 군에서는 많이 합니다. 네. 전략 커뮤니케이션, 뭐 전략적 소통이라고도 하는데 중국도 무슨 시진핑 입만 열면 전략적 소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군 출신 전문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루고 분석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야는 자연스럽게 좀 전략 수준에서 정책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또 그래 왔고요. 이 군사적인 분야, 밀리터리 섹터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또 이제 전투복 입고 싸우는 군인처럼 그 야전 출신들이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전해오는 직접적인 뉴스를 또 전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믹스가 되면 경계도 없고 특성도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우리는 주로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그렇죠. 국가 전략 개념 이런 차원에 더 집중을 해서 분석해드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이 안보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많이 코멘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각 사관학교 나온 공사, 육사 나온 전문가들 당연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할 걸로 아는데 이거 보니까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의 그 어떤 기준은 항상 국가 안보와 국익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자 하는 방향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어떤 특정 그 진영에 한몰이 돼가지고 완전히 경험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서로 그 대화도 하기도 하고 뭐 혼자 코멘트도 하고 하지만은 그만큼 국민들이 그 의외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K방산 잭팟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또 저희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 열광적인 반향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 분야를 반영하는 거겠죠. 방위 산업이 방산 그 자체로서만 무기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인식은 이 한 분야가 소위 잭팟을 터뜨리고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리딩을 해 나가면 그 스필오버 효과 그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또 선명해지고 커진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방산이 앞으로 이제 지금 시대 조류상 국제 관계의 정황상 앞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그리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도 다 고려해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분은 모두 다 방산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 대립 구도가 좀 심화되다 보니 이 무기들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이 냉전 구조의 해체와 함께 대땅뜨가 오고 평화를 구가하는 시대가 되고 소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유교역이 강화되고 이런 시대가 이제 몇 데케이드 계속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좀 긴장 국면으로 이렇게 서서히 전환을 하다 보니 이 국면에서 이제 좀 군비를 해야 되겠다는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마침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긴장 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무기 생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공급 능력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에. 다른 데는 다 군비 관련 방산이 조금 침체 분위기였는데 한국은 금방금방 이렇게 조달을 할 수 있고 납기까지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납기 맞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러니까
그 하도급이 발달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야간 작업 다 하고 납기 맞추고 밟았고 나서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아주 그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금년도 수주액만 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한 170억 달러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아직 뭐 성급한 얘기지만 몇 년 안에 세계 4위권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방산 분야가 커졌습니다. 그 분야는 또 그 일본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 분야 커멘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이 분야 다뤄 나가고 우리 국가 경제, 국가 정책 그리고 전략,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거 정말 많이 다루고 우리 상식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유튜브도 네. 유튜브도 담론의 수준을 이런 시각으로 끌어올려도 참여와 재미와 신뢰와 공감에서 재미 요소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그 지속적으로 그 눈사람처럼 그 독자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롤 모델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뭐 유튜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중파보다도 유튜브에 주목하는 세대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렇죠. 많은 전 국민이 지금 유튜브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유튜브의 공신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요. 유튜브가. 이게 누가 진실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생산, 재생산, 확대 재생산 해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와 쌍벽을 이루는 이른바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는 SNS라고 있잖아요. 그 트위터를 비롯해서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와 쌍벽을 이루는 SNS가 조금 다른 건데 SNS의 약자 SNS를 따서 한번 설명해. S는 뭐냐면 이 서포터스의 역할을 해요. 서포터. 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또 국방안보를 서포트하는 서포터. 그 다음에 그게 S고 첫 번째 S고 두 번째 N은 내비게이터. 방향이 잘못되면 용산 뭐 옮기는 거 안 됐다면 내비게이터 방향을 나침반처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 마지막 S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해요. 스포크스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국 TV는 국방안보의 그 올바른 그 국익을 향해 나가도록 서포트도 하고 잘못된 방향은 과감하게 어떤 비판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국민이나 또 정치인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변인 역할 잘해가지고 뭐 방벽도 치고 말이고 뭐 소통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대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시국 TV에 갔으니까 해주더라.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계속 우리가 스스로 홍보하고 또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활동이 또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6개월 남짓, 7개월 차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 뭐 아까 뭐 자랑처럼 과거에 이래 이랬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자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온통 삶 전체를 국가안보, 국방 이걸 생각하며 다 소진했습니다. 뭐 소진이라고 하면은 그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모두 다 거의 다 바쳤습니다. 지금 혹시 시청자분 중에 약간 궁금한 분야가 있거나 관심이 가는데 어디서 공급을 못 받는 지식의 갈증이 있는 분은 그냥 올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다루고 또 해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이 후반부를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보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일종의 소통 마당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이게 쭉 나와서 하는 것처럼 소통 마당 같은 거. 제가 사실 정말 무슨 자랑을 하거나 뭐 본인을 과대평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실 말씀,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커버가 가능하고 또 기꺼이 말씀드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모든 거에는 이게 장명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국 TV, 그러니까 시국을 다루는 것처럼 하는 이중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유튜버와 다르게 그 TV라는 그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가짜 정보를 양산해서 또 그걸 계속 확대 재생산해 가서 정치적 파급 영향을 키우려는 일부 유튜브하고는 좀 차별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짐했지만 이 몸의 이 왼쪽 새끼손가락 끝에서 내 몸을 보면 온통 온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애초부터 방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잘 기준을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늘 중립적인 생각으로 이념 편향도 항상 경계하면서 안보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서 좀 벗어났다고 느끼실 때도 있겠지요. 그런 건 또 댓글을 통해서 경고등을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KF21 발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스스로 그 댓글에서 다른 게 있는데 당신은 좌야 우야 분명히 해. 그러니까 항공기술이나 과학기술에는 좌가 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 또 열심히 탐구하는 노력이 그래서 저 좋은 보고서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찌그시 앉아갖고 어쨌든 그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그 첫 해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런저런 방송 뒷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내년은 정말 역동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죠. 검은 토끼처럼 통통 튀어야 되는 거야. 깡총깡총. 그리고 국방, 안보, 전략 이런 차원에서 또 국제적으로는 전쟁, 또 무기와 방위 산업 이런 차원에서 화제는 끊임없이 뒤를 물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일 그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선정하고 선택을 해서 좋은 기준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12월이 됐는데 우리 그 구호할 때 뭐 저기 파이팅만 해. 맨날 군인들은 파이팅! 뭐라는데 누구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시국 TV 요 조그만 것도 있어요. 그 뭐 잘 시국 TV 그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